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태양입니다. 지난번 위암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위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이나 위산의 발생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시면 위장과 식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장이 따뜻하고 위벽 근육이 두껍고 그 다음 위산이 적당히 잘 나오면 건강의 바탕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산이 적당히 나와야 하는데 평소에 너무 적게 나오면 소화 기능이 항상 좀 떨어지고 너무 많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소화기 계통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만약에 위가 이렇게 평소에 좀 차갑고 위벽이 얇고 그 다음에 위산이 적게 나오면 몸은 좀 약하지만 위산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위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위장과 식도의 표피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염증이나 궤양이 빨리 회복이 잘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회복력이 떨어지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식도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식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식도 옆에 있는 심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때 불안증이나 아니면 불면증 또는 뭐 악몽을 꾼다거나 또는 그 속이 비었을 때 통증이 심하다거나 위장과 식도 쪽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한밤이나 새벽에 위가 텅 비어 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산 과다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난번 위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위장과 간은 부부지간과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잦은 스트레스나 아니면 술, 아니면 여성분들의 생리,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위장에서 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간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산 과다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잠자는 습관 등 생활 습관으로 간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산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위산제들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위장이나 식도의 표피만 도포를 해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요. 대부분 약들이 그렇듯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랫동안 매일 복용하는 것은 위장의 기능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위산제의 사용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약물 자체가 발암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위산제가 일시적으로 증상의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위장 자체의 기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혈이 충분히 잘 흐르지 못하고 위장이 차가우면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양의학에서는 위장의 맛을 단맛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단맛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사탕을 주면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치고 금방 웃는 것과 같이 위장에 단맛이 들어가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사탕이나 단 것을 먹으면 밥을 이렇게 잘 안 먹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위장이 단맛으로 금방 만족되고 흡족되어져서 그 밥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평소 초콜릿이나 단맛을 너무 즐기면 몸 안에 습이 축적되는데요. 습이라는 것이 몸 안에 여기저기 쌓이면 전체적인 순환도 느려지고 피부 질환이나 관절염 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습이라는 것은 설탕의 그 끈적끈적한 질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위장 기능이 심장 기능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위장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주변에서 종종 뭐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음식 솜씨나 뭐 음식 맛 그리고 입맛이 변했다는 경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도 점점 약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거기다 요즘 최근 그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갑자기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갑자기 심장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의 중앙 부분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위장, 비장, 그리고 췌장의 문제는 반대쪽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간과 담에서 90% 이상의 문제가 유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십이지장 궤양은 원인이 다릅니다. 소화액, 즉 그 다음즙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십이지장 궤양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작용을 위해 혈이 위장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머리나 다른 곳에 있던 혈과 산소가 줄어드니 식후에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고 졸음이 오는데요. 평소 혈이 부족한 사람들은 식곤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위벽이 두꺼우면 위산이 많이 나와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거친 음식들을 즐겨 드시고요. 뭐 비타민이나 뭐 영양제 등 알약을 먹는 것보다는 고추, 시금치, 사과, 감 등 그 음식 그 자체를 씹어서 먹는 것이 살아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고 위장과 대장을 운동시키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지난번 위암에 이어서 오늘은 그 위산과 식도까지 그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아마도 대장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